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생각해보면 본문의 내용을 쓸 때보다 유독 첫 줄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수록 첫 줄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첫 줄이 안 써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글쓰기 활동 자체가 글쓰기를 방해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글쓰기라고 명명하는 활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글을 쓸 때의 행동 스크립트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 과감하게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목을 입력하세요라니. 명령을 받으니까 왠지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묘한 압박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글쓰기 페이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이콘들도 무섭습니다. 강조하고 밑줄 쳐볼래? 글자 색깔 바꿔볼래? 그림 넣어볼래? 동영상은 어때? 여기에서 문단 나눌 거야? 왠지 저 다양한 기능들을 써서 가독성을 높여야 할 것 같다는 2차 압박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사실 시선을 구석으로 돌리며 외면하려고 했건만 그러기에는 너무 광활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새하얀 여백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여백의 압박. 이걸 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때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무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풍부한 저는 마치 여백이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기분마저 느꼈습니다. 자, 이제 부지런하게 채워야겠지? 적당히 써서는 내가 채워지지가 않겠지?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여백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새 글쓰기 버튼을 누르지만 그 이후 찾아오는 저 여백의 압박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죠. 여백의 압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여백의 압박을 피해야 하는 중요한 설명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정보 처리의 부담입니다. 비어있는 큰 여백은 역설적으로 비어있다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 인지 처리의 부담이나 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글쓰기계의 화이트아웃 현상이랄까요? 둘째, 적절한 프레임의 부재입니다. 비어있는 여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프레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의 방향성을 잃게 하면서 불안과 부담을 가중시키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백이라는 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여백 때문에 글을 써보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글쓰기 활동이 글쓰기를 방해하는 상황인 겁니다. 막힘없이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목표한 분량의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글쓰기 활동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백의 압박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위해 뭘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첫째, 메모하기로 글쓰기. 일명 메모지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메모지가 아이디어만 간단히 스케치하듯 메모하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지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여백의 압박을 줄여주면서 여러분의 글쓰기 욕구를 촉진하는 훌륭한 생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포털 사이트의 메모 기능을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글을 쓸 때 먼저 메모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블로그나 브런치 스토리로 가지고 오죠.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일단 메모지를 통해 빠르게 하고 싶은 말, 써야 할 말들을 토해낸 다음에 마치 식물 분갈이 하듯 조심스럽게 메모에 적은 글 뭉치를 가져와서 블로그와 같은 큰 여백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둘째, 설명하기로 글쓰기. 하고자 하는 말이 동일하더라도 글로 써서 남기는 것보다는 친구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글을 쓸 때는 배열의 문제 같은 것을 신경 쓰느라 진도가 잘 나가지 않지만 말을 할 때는 아 맞다 내가 그랬지, 아까 이 얘기했었지, 아 잠깐만, 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 교정을 하면서 끊기지 않고 자기 할 말을 이어서 가죠.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게 잘 안 된다면 차라리 열심히 말로 설명이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에 그걸 직접 받아 적든 AI 기술의 도움을 받든 글로 옮기면 됩니다. 혹은 글로 쓰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을 전제로 한 듯 대화문, 연설문, 발표 스크립트 등의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 중 일부는 구두발화, 즉 제가 직접 강연 당시 했던 말들을 녹음하고 편집해서 원고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듯이 글을 쓰면 손쉽게 책을 만들어낼 정도의 분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콜로피아의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